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인데요. 우선 TVN 긴급 정보부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나면은 굉장히 터널 구간이 많아서 정체 지체가 많이 되는 구간 중에 하나죠.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진영 방면으로 김해 금간 과야 휴게소 쪽 목간 지점에요. 추월로 쪽에 승용차 2대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구간 지체 정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금간과야 휴게소는 분기점하고 휴게소가 이렇게 맞물려서 상당히 좀 운전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구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추월로 쪽 1차로 쪽에 승용차 2대의 사고 구간이 발생이 됐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고요.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하시고 빠른 사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자, 건축 부산을 말하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움 말씀에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혜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승혜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부산 시민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부산 시민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듯한데요. 중구 대청동에 있는 용두산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너무나도 뭐 잘 알죠. 네, 대표적이고. 네, 용의 머리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 용두산의 이름은 어떻게 유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용두산은 산의 형세가 용이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는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데요. 그걸 따서 용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용두산은 해발 49m로 나지막한 산인데요. 옛날부터 소나무가 울창해서 송이원산이라고 불렀고 또 초량에 있어서 초량소산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용미산은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부산 시민들의 도심 속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이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나요? 네, 용두산 공원은 21,400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죠. 부산 시내를 한눈에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심의 공원입니다. 하지만 용두산 공원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원인데요. 1915년부터 16년까지 일본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필요해서 조성된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용두산에 있는 신사를 산 정상으로 이렇게 증설하면서 이전하는데 공원이 조성됐다고 해서 그 목적을 거기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가 있었군요, 용두산에. 네,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 용두산 주변에는 초량외관이 있었는데요.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인 정관 거리주가 조성됐습니다. 신사는 아시다시피 일본인의 고유 민족 신앙인 신도의 신을 제사 지내는 사당인데요. 초량외관 시절 정상에 부산을 대표하는 신사를 만들었고 1932년에는 용두산 신사 오른쪽에 옛 부산 부청 자리에 있던 용미산 신사까지 옮겨왔습니다. 용미산은 과거 부산 부청과 또 최근에는 부산 시청이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 후에 용두산 지역은 성역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용두산 신사는 1936년 신사로서는 신궁 다음가는 위치인 국패소사로 승격하게 됩니다. 용두산 공원 계단을 올라가면 신사의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내는 의식적인 관문인 도리가 있었습니다. 네. 불을 질러서 없애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용두산 신사는 신사 참배를 강요한 1935년 이후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주요한 거점이 됐는데요. 광복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멀쩡하게 남아서 또 만주로부터 귀환해서 귀환선을 타기 위해 부산으로 모여든 일본인들의 직결소로 쓰이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당시 36살이 교회 집사였던 민영석이 1945년 11월 17일 토요일이었나 봐요. 오후 6시경에 불을 질러서 전소했다고 합니다. 일제 패망 시 조선에는 1141개의 크고 작은 일본 침략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두산 일대는 또 우리 민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용두산 주변은 피난민들의 판자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1954년 그 용두산 대화재로 인해서 판자촌이 모두 잿더미가 됩니다. 그 후 용두산은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게 됐는데요. 1957년 그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따서 운암공원으로 잠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60년 그 4.19 이거 후에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자 다시 용두산 공원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예. 우리의 그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특히 네, 부산으로 그렇습니다. 봐서는 네, 그런 네.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저희가 TVN 긴급 정보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사고에 이어서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쪽도 사고인데요. TVN 긴급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분기점을 못 간 4개 차로에 걸쳐서요. 그 버스, 승용차, 화물차 등의 그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당연히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다중 추돌 사고입니다.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분기점, 그러니까 남양산으로 가는 양산 휴게소 근방이 되겠네요. 4개 차로에 걸쳐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방면으로 이동 중이신 분들은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조심 운전하십시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계영 애청자의 제보 고맙습니다. 자, 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이제 용두산 공원을 한번 둘러볼까요? 네. 그 용두산 공원은 부산의 그 지나간 역사의 흔적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동상이나 비석 같은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용두산 공원 중심부인 부산타워는 아름다운 부산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발 60m에 높이 120m로 지어졌는데요. 예. 1973년 준공됐으니까 벌써 46년이 됐습니다.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부산을 상징하는 등대 모양으로 복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전 뭐 갈 일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뭐 당연히 그 자리에 있겠고요. 예. 부산 도심과 바다 전망은 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용두산 공원에는 부산 시민 10만여 명의 또 성금 12억 8천만 원으로 1996년에 만들어진 시민의 종이 있는데요. 매년 1월 1일과 3.1절 그리고 광복절 부산의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모여서 타종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새해 첫날 자정에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예. 모두 그 타종식을 보면서 새해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공원에는 또 1973년에 만들어진 꽃시계가 있는데요. 이 꽃시계는 전국적으로 18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초침이 있는 시계입니다. 직경이 5m의 꽃밭에 큰 시계 바늘이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시계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에는 그 유독 동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상 중에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그 위풍당당한 모습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1956년에 세워졌고요. 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국권 회복을 위해 국내외 활동을 한 민족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의 흉상이 또 용두산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용두산의 상징인 용탑이 있는데요. 부산 시민의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 동상으로 여의주로 옮겨지고 하늘로 승천하려는 용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시비도 꽤 있죠. 네, 대청동 그 부산 근대역사관 쪽에서 공원으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데요. 시민과 관광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약 109m 길이의 시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예. 이곳에는 그 유치한 선생과 손중행 선생 등의 그 시가 새겨져 있어서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미의 그 비석도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그 부산 타워 뒤편으로 팔각정 아래 그 산책길을 걷다 보시면 1955년 정월 대보름에 세운 수화 예방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화 예방. 예. 1950년대 초에는 그 부산에 큰 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예. 52년 영도 대평동 화재를 비롯해서 53년에는 국제시장 화재와 또 부산 역전 대화재가 발생했고요. 54년에는 범일동의 매축지 대화재, 그 다음에 54년 12월에 이곳 용두산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용두산 피난민촌 화재 때 많은 이재민과 그 불타는 용두산을 목격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그 바다의 신, 수신인 그 용의 힘을 빌려서라도
화재를 막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석을 세웠는데요. 앞면에는 용두산 신이라고 쓰여 있고요. 뒷면 상단에 네모를 두르고 그 네모 안에 작은 네모를 그려서 불화자를 새겼습니다. 불화자를 중심으로 네 방위에 또 물 숫자를 새겨 예. 넣었는데요. 이는 그 불과 물의 수화 상극이라는 이치를 이용해서 화재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이 불을 포위하는 네, 그래서 화재를 막았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 왜 정월대보름에 달집을 태워서 앵마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 용두산에는 화재마기 비를 세운 것도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뭐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화 예방비를 세운 후에 큰 불이 나지 다행입니다.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용두산공원 친숙한데요. 그 외에 뭐 끝으로 좀 소개해 줄 만한 것이 있나요? 예, 용두산의 그 간판격인 용두산 공원비가 있는데요. 일제 말기인 1944년 1월에 조선 총독부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를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높이 4m의 자연석으로 제작한 용두산 공원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책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 또 4.19 의거탑과 벽천 폭포가 있고요. 또 광복동 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부산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용두산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부산 건축을 말하다. 네. 용두산 공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혜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